맞춤형 보형물을 제작하는 3D 프린팅의 선두 기업. 간단하게 각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핀미 이인희 대표입니다. 네, 저는 핀미 연구개발팀장 정성주입니다. 이제 사업당장 신정기고요. 대표님한테 이제 평소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요.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게 된 뭐 계기, 동기 이게 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리콘 보형물 제조회사인 거산무역에서 8년 동안 이제 영업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직접 영업팀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성형외과를 방문했을 때 코를 어떻게 높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기성화된 보형물을 선택을 해서 제 코에 맞게끔 다듬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사실 제 얼굴에 들어가는 수술은 한 번만 들어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형 수술인데 왜 이제 기성 실리콘에 제 얼굴을 맞춰서 수술을 해야 할까? 오히려 제 얼굴에 맞는 보형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 그런 보형물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회에 한번 참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학회에서 제가 가상성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피부를 어떻게 옮겨서 코를 키우던가 코를 줄이던가 이런 가상을 하는 프로그램 보게 되었고요. 그걸 계기로 국내에서 한번 맞춤형 보형물을 개발해보자 라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이걸 보고 중 팀장은 ESB, 중 팀장 ESB 좀 깎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이제 정우성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정우성 라인이랑 지금 보니까 좀 대충 맞겠구나.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선택하고 사실 이게 딱 보시면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성품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카빙해서 깎습니다. 그럼 그 카빙에서 깎는 건 언제 깎는 건데요? 수술방 안에서 깎습니다. 그래서 환자 누워 있고 사실 기존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열어봐야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환자 좀 지루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보시면 이게 선택의 폭이 그렇게 안 넓어 보여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라서.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폭이 넓다던가 폭이 더 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보형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성형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큰가요, 이게? 사실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이삽스라고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성형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명당 13.5명 정도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을 만큼 저희가 인구수 대비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당 10건이다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 4천만 명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아무래도 재수술까지 통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국내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성형수술을 하려고 국내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들은 얘기가 이제 대한민국이 또 의료 관광 이런 뭐 굉장히 허브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외국 분들이 이 성형을 하러 한국에 오는다는 얘기네요. 국내 강남에 있는 큰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전부 다 해외 환자를 유치할 만큼 각 국가별로 이제 통역사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압구정만 가도 저희 이제 외국 손님들 초대해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이 간판을 보니까 창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허가가 2006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산무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석고가루를 이용해서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이마를 본을 떠가지고 맞춤형 보형물을 나오고 있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 허가증을 이용해서 스핀오프에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요. 맞춤형 보형물은 단순히 나온 제품이 아니고요. 2006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해 왔고 이걸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CT 영상 베이스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창업하신 분들, 창업주 분들 만나보면 제 주변에는 기술 창업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베이스니까 창업해서 몇 년 되면 저한테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박사, 기술이 다가 안에 들어와. 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술은 10%, 뭐 5%,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뭐 어떤가요, 그게? 사실 저는 문과 베이스여가지고 기술자분들의 그런 고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학원 부분을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전공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인드셋을 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전문가분들, 저희 이제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그거를 디테일화시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기술자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핀미가 차별화되어 있다고 봐요. 아까 회사 창업은 한 몇 년이 안 됐으나 이 허가는 2006년에 얻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규제나 그 시장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옛날 기술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그 기성 보형물을 판매했던 일 기반으로 이 부분이 개발됐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병원에 방문을 드려서 원장님들께 이제 이러한 제품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라든가 기성 보형물 대비 어떤 부분이 좋다 이런 내용 부분을 좀 더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처음 하면 좀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병원 방문 드려서 이제 제품 설명드리고 했을 때 뭐 굳이 맞춤형 보형물 쓸 필요 없는데 내가 깎으면 되는데. 네, 나는 카빙 기술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이제 안 쓰겠다, 필요 없다라는 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나는 잘 깎으니까 굳이 안 쓰겠다. 그러면 본인이 깎고 있는 동안에 환자는 누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무상으로 한번 제공을 드린 적이 있었고. 처음에는 공짜로 네, 드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부분은 그 부정적인 선생님께서 한번 써보시더니 퍼즐처럼 테트리스처럼 딱 맞는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수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판매량이 늘었던 부분도 있고요. 요즘은 사실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스마트한 컨슈머시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할지 그리고 보형물을 어떤 걸 쓸지를 굉장히 조사를 이미 많이 하고 병원을 방문하시거든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기능적인 어떤 수술이다 그러면 사실 환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건 그게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를. 그냥 정우성처럼 되고 싶었는데 정우성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요즘에는 SNS라든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왜 맞춤형 보형물이 더 적합한지, 더 좋을 수 있는지 대한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자료를 많이 보시고서 성형외과에 방문하신 다음에 오히려 핀미를 병원에 문의를 하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재수술하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간판에 보면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주 어렵고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성 보형물이랑 이제 맞춤형 보형물, 핀미랑 좀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핀미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 분석이 들어갑니다. CT를 먼저 찍으시고 CT를 저희가 분석을 하죠. CT는 보통 이제 2D, 일련의 2D 이미지인데요. 2D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저희가 원하는 부위만 이제 추출해서 3D로 재건합니다. 그 재건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딱 맞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재건된 연골이랑 뼈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딱 맞게 맞추는 거고요. 그 이후에 3D 프린팅이 이제 사실 다 품종 단일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이제 제조 수단이기 때문에 3D 몰드나 3D 캐스팅을 통해서 이제 제조해서 납품하는 방식이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 맞춤형 보형물은 최소 3일은 걸립니다. 왜냐면 분석하고 저희가 3D 프린팅에서 이제 다 체크하고 멸균 세척하고 이제 보내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요. 사실 기성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량 생산됐죠. 계속 찍어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뼈에 대한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걸 3D 모델로 만들고 3일 만에 이걸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눠볼게요. 종전에는 이렇게 A부터 뭐 Z까지 뭐 있으면 여기서 의사가 당신은 C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카빙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떤지는 상상 속에 있겠네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일련의 과정이 가상성형이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더 디테일이 많은 거에 들어갈 거잖아요. CT 데이터를 이제 먼저 찍으세요. 이렇게 치과 가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 CT 찍으시면 이제 장수가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장수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위를 이제 마킹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연골을 원한다. 이렇게 딱 이제 일련의 이제 단층으로 된 이미지를 다 마킹해서 저희가 다 3D로 재건합니다. 그 재건하는 방식이 좀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에 비례하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최다 한 5,000건 이상의
서영수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AI 분석을 이제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오도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뭐 코 시작을 뭐 A점, B 지점에서 많이 하더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지점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중간값을 저희가 선택해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디자인해드리고 설계해드립니다. 이게 늘 또 하는 얘기가 취업하고 고용. 우리 학생들은 보면 늘 가고 싶은 회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대학은 다 다르지만 회사는 똑같은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뭐 S사, L사, H사 늘 똑같아요. 기업도 와보면 기업은 또 사람 뽑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뭐가 안 맞아요, 눈높이가. 이 필드에 계시니까, 그리고 많은 필드 다녀보셨으니까. 네네. 고용난하고 취업난, 이 미스매치, 대한민국의 유명한 미스매치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단 저는 이제 첫 회사를 이제 스미스앤네퓨라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시작했고요. 그쪽에서는 사실 제가 타겟을 잘 성하면 크게 터치하는 게 없었어요.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다니다가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국내 회사로 제가 옮겼습니다. 국내 회사로 옮겼는데 처음 다녔던 회사보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이렇게 피라미드식 거의 개충 구조고. 국내 대부분 회사 그렇죠. 뭐 우리 제들 좋아하는 S사, L사 뭐 다 그렇죠. 사실 제가 뭐 의견이 있어도 이렇게 발언권이 좀 없거나. 감이 어디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일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윗분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거나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조금. 근데 A사에 계시다가 출국하셨잖아요. A사에 있다가 사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거든요. 이 머티리얼라이저라는 회사에 이제 아태 지부가 말레이시아에 있죠. 예. 그래서 한 4년 정도 일했었고요. 그쪽에서는 제가 엔지니어도 하고 이제 사업개발 팀장도 했었고요. 영어권이다 보니까 뭔가 그 대표님도 하이브리드 뭐 이 정도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낼 수 있는 정도였고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사실 중요치 않았고요. 할 일이나 업무나 타겟만 달성한다면 크게 뭐 터치도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일했고 행복하게 일하다 보니까 즐겁게 일한 게 고객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매출액도 증가되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문화 차이를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 제자들이 늘 저한테 얘기하는 회사는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아는 회사예요. 늘 모든 제자에 가고 싶은 회사는 똑같아요. 근데 가가지고 조금 있잖아요. 그럼 또 전화가 와요. 본부장님,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젊음을 돈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학생 때 S사 굉장히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S사 갔잖아. 그 S사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젊음하고 돈하고 바꾼다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방금 들으면서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하다, 이런 단어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토요일 밤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다니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눈치 보고 다니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문화 차이가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매직스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일 때 제가 그때 매직스에 대해서 개선 방안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김 팀장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자기 일처럼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게, 학생 때는 그냥 뭐 부모의 어떤 시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 가고 싶은 회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를 또 가보고 느끼고 하다 보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잖아요. 이게 저도 그걸 느끼는데 그 회사가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몸담고 있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건 좀 느낀 거 있으시지 않나요? 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준비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대부분 이제 어떤 포지션, 해외 영업팀, R&D 이런 쪽으로는 많이 고민을 해봤어도 어떤 필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에 대한 건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저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한번 모호할 것 같은 게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역할이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저런 기업 좋아 보이네? 하고 지원을 하고, 그게 아마 말하던 L사, 뭐 H사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라든가 많은 지인분들을 봤을 때 보통 뭐 철강에 들어가면 계속 철강으로만 가게 되고 의료 쪽으로 가면 의료로만, 아니면 메디칼은 메디칼로만 가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첫 직장, 두 번째 직장의 그 필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걸 새삼 느끼게 됐는데,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좀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그 포지션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까지 고민이 된다면 좀 최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직장을 옮기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엘사였다 그러면 엘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필드에 몸담고 있느냐가 계속 그거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철밥을 먹었다 그러면 계속 철밥 먹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회사가 유지되는 게 아닌데 학교 다닐 때는 그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예,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계속 돌아와서 우리 정 팀장 쪽으로. 팀장은 그럼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죠. 3D 프린팅을 가장 오래 고민했고 회사 규모도 크고 한 그 머티라이즈 아테지사에 4년을 근무하다가 한국 귀국했고 그러고 나서 이게 합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유가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는데 좀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크는 것도 보고 좀 쉬다가 일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군데서 좀 연락 감사하게도 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재밌는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디에 가야 되나.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좀 대표님께서 한번 밥을 사주시면서 어떤 걸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성형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성형외과 시장이 그리고 아이템도 상당히 재밌고 또 3D 프린팅이라는 제가 그나마 자신 있는 부분도 쓸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옛날 살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성형한다 그러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건강하게 괜히 쓸데없이 그냥 몸에 칼 대고 그냥 돈 낭비하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할 거고 성형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핀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만족스럽고 조금 더 건강한 성형수술이 될 수 있도록 커스텀 메이드 보형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이뻐지고 싶어서 몇 차례 수술하는 환자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정말로 이제 컴플렉스 때문에 어떤 부분이 너무 고민이 돼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서 저희를 이제 찾아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정말로 그분이 고민했던 부분들까지 열심히 반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의료진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디자인을 하고 했을 때 결과가 정말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서 환자분들이 만족해 하실 때 저희가 굉장히 큰 뿌듯함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이제 기성 보형물보다 더 나은 결과가 맞춤형으로 인해서 되었을 때 저희는 저희 직업에 대해 자긍심도 열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이게 탈모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이렇게 콤플렉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가발 같은 거 좀 쓰면 좀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약간 심리적인 치료도 좀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제 이런 두개골 쪽이 약간 많이 함몰이셔가지고 필러나 지방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은 이미 여러 차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고 이제 열심히 저희 팀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디자인을 했고 마침 이제 보형물로 나와서 수술까지 진행됐던 경우였는데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학생들, 제 제자들이 기술 영업직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기술 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영업은 영업이지 기술 영업하고 영업하고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영업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영업은 왜 싫은데? 그러면 제가 공부할 만큼 했는데 제가 영업 같은 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영업이 회사에 꽂히잖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영업 그리고 기술 영업이라 부르는 그 실제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대한 좀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영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최전선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술 영업은 누구보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야 됩니다. 내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이나 시장의 현재 기술, 마켓을 이해해야지 고객한테 설명하거나 근데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제 정부에서 신규 기획도 많이 하고 신규 과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반적인 기술직보다도 기술 영업직을 더 자주 만나요. 왜 그러냐면 기술 영업직은 현장에서 살아있는 요구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자기 회사 기술만 아는 게 아니고 남의 회사 이런 기술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기술 영업직이에요. 일반적인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 잡상인 뭐 이렇게
좀 많이 분류를 하잖아요. 예.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개발이 들어갈 때도 대부분 이제 필드에서 느꼈던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어떠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를 가장 접선에서 느끼고 그 의견들을 내부로 가져와서 논의가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약간 서머리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팀장님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좀 터치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성형하는 절차부터 저희 이제 핀미 솔루션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뭘 하는지부터 어떻게 이제 맞춤형 실리콘 보형물이 삽입되는지 전체 절차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가셔가지고 상담을 먼저 받으시겠죠? 정우성처럼 해주세요. 현빈처럼 해주세요. 선생님들이랑 오더폼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더폼은 저희 5,000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폼이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어서 저 CT 데이터를 이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게 되죠. 성형외과에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CT를 다 분석합니다. 그 해당 2D 이미지를 저희가 AI 기반으로 본 쪽이나 연골 쪽이 저희가 주요 이제 타겟으로 하는 해부학 구조고요. 해부학 구조를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그 분석한다는 의미는 2D 이미지에서 3D로 재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시작 위치나 끝 위치 이런 걸 설정합니다. 그리고 비율이나 길이 그리고 폭 등등을 이제 설정해서 저희 디자인을 하고요. 예측도 저희가 드리고요. 예측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CT 기반으로 드리고요. 핀미 임플란트를 얹었을 때 피부가 원래는 이 라인이었는데 보형물을 삽입하고 나서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되는구나 까지 진행되는 거고요. 이제 OK가 나면 제가 이제 생산을 좋아합니다. 그 생산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제 보형물 자체를 프린팅해서 캐스팅하거나 허가 진행 중인 3D 몰드를 통해서 몰드 자체를 뽑아서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세척, 멸균하고 이제 환자분 수술방으로 딜리버리 되는 거고요. 분석된 환자 정보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딱 맞게 떨어지는 거죠. 수술 시간도 감소되고 수술 시간이 감소되면 당연히 수술방 오퍼레이션 하는 비용도 감소되게 됩니다. 환자한테 딱 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뭐 구축 빠져나오려고 하거나 이동되거나 부작용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더폼을 낸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오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은 정우성이 아닌데 정우성 코를 해달라고 오더폼을 내면 CT가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네 얼굴에는 정우성 코가 안 나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정우성이 아닌 얼굴에 정우성 코를 맞추기 위해서 AI 감수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조원 성형 황금 비율 이렇게 측정한대요. 검지를 코끝하고 턱에 놓고 입술에 손가락이 안 닿으면 이게 최상이라고 그런다고. 비순각이랑 이제 각이 있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각이라고 있습니다. 코랑 여기 입술 턱 라인 요 각이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다 다르시기 때문에 아주 이쁜 각도가 이 각도다. 이 각도다. 학계에서도 이제 말이 많은데. 그럼 이게 예측 기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잖아요, 기준이. 그럼 내 수술하고 했는데 이게 이건지는 내가 적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준 설정을 바꿀 수만 있으면 그게 AI가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거나, 아니면 추천이 되거나 하면 환자분들이 실망하거나, 또 재수술을 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줄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썸을 해보면 정 팀장의 긴 기술적 얘기를 AI 기반으로 가상 맞춤 성형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요거를 이제 뭔가를 정리를 한 게 사장님의 어떤 회사의 모토거나 철학이거나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번 썸머리 한번 해주시죠. 핀미는 환자 맞춤 실리콘 보형물로 환자의 의료 영상, CT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나만의 보형물을 디자인해서 수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보형물이고요. 실리콘 보형물을 막상 썼을 때 이러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다만 근데 맞춤형 보형물의 가장 큰 한계점,
이 바로 납품 기간이라든가 비싼 비용이 가장 큰 한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고 싶어도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누적된 데이터를 통계로 자동 분석이 들어가고 디자인도 자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납품 기한이 하루 이틀까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비용이 세이브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을 병원에서 지불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AI 그리고 솔루션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한 2, 3년 뒤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기성 보형물에 본인의 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용화돼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맞춤 보형물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품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한테 제품을 맞추어라. 네, 하는 맞습니다. 얘기죠. 저희는 건강하고 아까 만족스러운 성형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오늘 커치범 C프린팅 두 번째 촬영해 주신 이 대표님, 정 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